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는 계속 이제 어쨌든 계속 이끌어 가서 8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배상하게 만들고 어쨌든 뭐 얘기는 그렇게 돼 가고 있지만요. 우리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쭉 오랜 시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신념도 중요하고 그와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협조나 이런 게 없이 이게 가능하지 않죠. 일단 가능할까가 아니라 가능하지는 않죠. 불가능하죠. 이렇게 뭔가 야 너 틀려 그러지? 야 너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말로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너 네 명성을 올리고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사조가 마련되는 순간 뭔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아까도 보셨지만 그 같은 변호사 동료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열심히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를 읽지도 않고 들어와서 뭔가 자꾸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향에 빠진 거죠. 그런 단계에서는 뭐 어떤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다시 우리 산업 안전으로 다시 갖고 들어오면 이 정부나 규제기관이 이런 편향 어떤 편향이냐 책임 있는 자 하여튼 조져야 돼 그래야 뭔가 바뀌어라고 이거에서 안 빠져나오면요 앞으로 계속 이런 규제는 계속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하겠죠. 모든 게 다 명함이 있는 거니까요. 뭐 물론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 어찌됐든 간에 최고 책임자를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그렇게 뭔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면 선언적인 의미로서도 일단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보건 조직 내에서의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의 몫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요 이 듀폰 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 관리를 잘한다는 이 회사 자체가 해놓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이 한 사람이 투철한 여러 가지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싸워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으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이렇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주고 이렇게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 정도의 위해성이 크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비근한 일은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김치 만드는 거 보고 사람들이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한우라고 그러면서 막 속여 팔고, 뭐, 국내산 된장이라 그러면서 관련된 공장을 갔더니 뭐, 국내산 아니고,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디 들어가서 뭐 먹는 게 굉장히 주의스럽잖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그 기반으로 하는 데 가서 많이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이렇게 해 오는데 그 테이크아웃 하는 데 갔어요. 거기는 테이크아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짜를 시켜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대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동그랗게 뻥 뚫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해주고 이 위에다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오씨 다시는 거기 안 가거든요. 오씨 뭐야? 제가 그랬어요. 아니 스티커를 왜 붙여요? 거기를? 아니 가운데 이 뚫려 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왜 붙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먼지도 나고 미세먼지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한 거라고. 아니 그러면 제가 들고 가다가 이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이 스티커 접착제하고 이렇게 그럼 이 접착제 제가 다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딱 붙여주는 순간 그거 왜 붙여요 갑자기? 딱 그랬는데 그 다시는 안 갑니다 거기.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니 거기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에서도 어떤 소위 말하는 위험 불감증이 없는데 다른 거는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뭐 과일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직시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혹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어떤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조관 씨 경험.
저요? 네, 비근한 예로 어떤 씨, 이게 말이 돼?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사실 우리가 술 갑자기 따라주고 잔 하나 갖고 돌려먹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우정을 제가 다지는 거죠. 네,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네, 저는 실제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 뭐야 페트병 있죠. 네. 페트병에 뭐 신나 같은 거 어. 예, 예,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쓰거든요. 소분 용기 대용으로. 네. 겉에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뭐 안 예, 예. 해놓고. 그냥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뭐죠? 뭐 샘물 이런 거 붙어 있는 거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물이 이게 아니고 안에는 그 물이 신나고. 아니죠. 그쵸, 그쵸. 와. 이게 그때 그 뭐야 사고 있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썼었어요. 그때 되게 크게 사고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명인가 저 소독하고도 저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그냥 그 페트병을 그때는 페트병 대신에 보온병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현장에 들어오게 했었거든요. 저희가요. 네. 근데 다른 현장 지금 제가 있는 게 꽤 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없어요. 여기는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 반복.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고 나는 그걸 오. 봤으니까 눈으로요. 네. 나는 저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 혼자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꽤 오래됐거든요. 그게요. 한 몇 년 됐어요. 그게 한참 여름에만 주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갖고 저희는 무조건 이렇게 그 보온병에 이렇게 들고 다니게 했었거든요. 그 보온병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페트병은 저도 왜 막 덥고 하면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운데. 마시고 싶고. 예, 예. 근데 저 10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 데는 그 500ml짜리 뭐 1리터짜리 이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야 저 식수가 네. 다 있는 현장은 아니니까. 근데 그거 제가 얘기했다가 저만 이상한 사람이 말았어요. 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위험 표지 붙이도록 돼 있는데 그거 안 하나 보죠? 원래 그렇죠. 원래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소분 용기에 다 붙이라고는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이. 네. 이제 물을 이제 마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거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팀이 또 새로운 팀들이 몰라서 거기에다가 뭐 섞어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죠. 그래가지고 아. 저 뭐야 전에는 거기에 저 뭐지 갈색 네. 갈색 액체가 있길래 네. 거기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 있어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식수통에 저런 게 있지 저 페트병에 네. 하고 그걸 딱 떨어뜨려 보니까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뭐였어요? 커피를 커피도 변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커피로 여기다 들고 다니세요. 여기 이렇게 저 보온병에 들고 다니시는 게 맞지 않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냥 자기 마시려고 잠깐 마시려고 가지고 올라갔다가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그게 커피가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거였으면 그러니까요. 저야 리트머스 시험지라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커피를 마셨으니까 이게 커피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른 경화제나 뭐 이런 게 들어있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난리 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봤고 경험을 했으니까 아는데 그 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그 안전관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쪽에 네네. 있는 분들 전혀 의식을 안 해요. 제가 이해시킬 수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입니다. 유별나다. 아까 저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별나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갑자기 비근한 예로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운동하러 가지 않습니까? 스포츠 센터나 피트니스 센터 운동하러 가잖아요. 근데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실
다칠 만한 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깔리거나 아니면 뭐 하다 힘 빠져서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 정도지 정말 크게 다치는 경우는 런닝머신에서 넘어지면 그 대형 사고거든요 진짜. 런닝머신에서 넘어지면 진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랬다 그럼 진짜 완전 대형 사고인데 특히나 런닝머신에서 사고 많이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가 보면 보통 이렇게 뭐 마라톤 대회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뭐 어느 정도 이상 해가지고 자기가 딱 하루에 그 뛸 양이 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30km씩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2시간씩 30km 너무 많나? 뭐한 10km씩 뛰어야 된다. 2시간을 뛴다라고 했을 때 그 패턴이란 게 1시간 뛰고 내려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뛰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내려올 때 어떻게 되죠? 보통 그렇게 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속 한 10에서 11, 뭐 12 이 정도로 뛰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스톱 안 하고 내려와요. 스톱하고 내려와가지고 볼일 보고 다시 올라오면 이거 눌러가지고 또 그거를 하는 게 싫어서 그 상태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되게 희한한 게 보통 이거 잘 보고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도 몇 번 엎어졌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사람이 없고 어차피 구동이 안 돼 있겠지 뭐. 그렇게 올라갔다가 대형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내가 화장실을 큰 거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거 보러 가는데 갔다 오는데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 10초 사이에 넘어져가지고 이제 골절되고 이런 분들 많고 지금 비근한 예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환 하부님 뭐 좀 없나요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이크아웃 할 때 테이크아웃 할 때 그 스티커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그거? 미세먼지 줄이려다가 접착제 먹는 건데 그거. 근데 그 브랜드 그 회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갖다 놓을 정도면 그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아시는 분이 네. 그 커피 전문점 그거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있어요 매뉴얼에 스티커 동그란 붙여주라고? 거에 딱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게 접착제가 그게 네. 유해화학 물질인데요. 그거를 먹어도 그 먼지는 안 되고 그건 먹어도 된다는 그게 뭔 논리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가는데 김경환 아버님 뭐 그런 거 없나요? 우리 그 소주 먹을 때도 사실 이 한 잔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래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임병사관님 뭐 없나요? 뭐 그런 비근한 예로 비슷한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척제.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척제를 많이 쓰는데 네, 일반적으로 정해진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네. 가끔 가다가 그거를 아까 그 조관식 학원님이 말씀하셨듯이 PT병에다 이렇게 담아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거를 물인 줄 알고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먹는 그런 경우도 사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사태가 발생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그런 하지 말아라 해도 그 저희가 이제 페트병을 쓰는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제 거기다 물도 일부 담아놓거든요. 저희는 이제 인두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그거를 식혀주기 위해서 쓰는데 그거다가 이제 같이 세척제를 같이 쓰니까 이게 같이 옆에 있으면 편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가끔가다 모르게 자기만 쓰려고 담아놓는 거 많이 있어요. 아, 예전에는 그 TC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빈번하게 있었어요. 우리 성찬님 뭐 없나요? 그럼 비슷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별로 그 관심이 없어서요. 네네네네네. 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네, 말이 나온 김에 네,
지금 우리 필러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약품 같은 게 찍찍찍 뿌려서 저 고착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네네네. 업체도 있거든요. 네네. 왜 자꾸 그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쭉 뿌리면 네. 이게 쭉 나가거든요. 네. 이렇게 쿨링 타워 같은 거 이렇게 필러 할 때요. 네. 왜 이걸 쓰시냐고 그랬어요. 그냥 뭐 기구 같은 거 없느냐. 네. 이거 투명하거든요. 네. 물처럼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물론 저 GHS를 붙이긴 했지만 네네. 그게 처음에는 멀쩡하게 붙어 있는데 네. 한 조금만 지나면 다 너덜너덜해지거든요. 대신에 페트병은 깨끗해요. 쓰고 또 쓰고 하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렇게 자꾸 찍찍찍찍 누르니까 금방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나온 거고 왜 이걸 쓰면 네. 이런 걸 대응하는 용기는 없느냐 했더니 네. 그런 용기는 없대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전해 내려온 거죠. 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그 사람들은 배웠고 그 방법대로 하니까 잘 뭐 입혀진다거나 코팅된다거나 이게 됐거든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근데 대부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도제식으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선배들한테 이렇게 배우고 어떻게 관행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FM들 하는 사람 자체가 야, 너 씨 지금 일한 지 얼마나 이렇게 되는 아까 조가식하고님이 문제 제기를 정당하게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씨 그거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아니 모르는 사람이 그쵸. 있죠. 야 모르는 너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야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이 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누가 그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논리로서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 안전문화 강의를 듣고 예.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자꾸 얘기를 해서 네. 뭐 사풍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고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안 되는 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 이렇게 저 모델대로 하면 될 것도 같아 라고 해서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안 됩니다. 너무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딪히는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이해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렇더라고요.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그 논거를 뭐로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잘 이렇게 이해를 하던가요? 일단은 제가 그런 거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고 사례가 이런 게 있었다 하면서 네. 사진 같은 거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렇죠. 이거 있지 않냐. 근데 그렇죠. 뭐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과제 제출해도 냈지만 네.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정책을 자꾸 내잖아요. 네. 내는데 정부에서는 뭐 국민 법감정이 뭐 그렇고 어쩌고를 다 떠나서 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네. 안 먹히는 거죠. 네. 법원에서는 사람이 죽든 말든 뭐 벌금 조금 때리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트 작성하면서 네. 제 기사를 좀 봤더니 네. 19년까지는 좀 떨어지던데 건설업 종에서만요. 네. 떨어지던데 네. 다시 20년 작년 네. 또 올랐더라고요. 올랐어요. 네, 그렇죠.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배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뭐 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걸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처벌을 줘서 제재를 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준 것 같은데 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똑같습니다. 그게. 근데 저는 되게 좀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에서는 어느 정도 감소 추세에 있다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 근데 그게 그 데이터보다 더 많이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인력은 엄청나게 많이 충원했어요. 관리감독 인원은 더 거의 배 이상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말인즉슨 그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자면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인원이 더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그런 체계라든가 이런 걸 다시 세팅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 법으로 말 그대로 강력한 법에 어떤 규제만 딱 올려놓게 돼버리면 가장 손쉽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부는.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희생양을 찾아. 그래? 대표이사 걔네 죽여. 법이라도 일단 빨리 만들어. 법관 일단 국민들이 원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법으로서 자꾸 이렇게 강제시켜 놓는 것 자체는 글쎄요, 저는 그걸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정부가 정책을 방향을 저는 잘못 잡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관리 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게. 그거 보면서 저 벌금, 과태료 벌금 한 40가지인가 있더라고요. 네. 저 산업안전보건법에는요. 그쵸. 그건- 예. 예. 그러니까 뭐- 근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관리가.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따로따로 놀고 예.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니까 크게 안 보더라도요. 예. 작게 이제 한 사업체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 이제 기준을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시공사는 각자 또 다르잖아요. 예. 우리 기준 따로 있고 그 사람들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기준 따로, 우리 기준 따로. 네.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는 또 현장 기준 따로예요. 예. 그래서 막상 가다 보면 이제 다 따로따로예요. 네. 결국에는. 네. 근데 이거 이제 크게 확대를 시키면 네. 정부 따로, 네. 건설사 따로, 네. 현장 따로. 네. 이렇게 되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은 네.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는 맞는데 네. 그 부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리공단에서 인원들 많이 뽑았어요. 페트롤도 많이 뽑고 많이 뽑았다. 저기도 그렇죠. 많이 뽑았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사고가 연이어서 2건이 났었거든요. 네. 이번에 한 26명 지금 저희 그것 때문에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처음 봤어요. 뭘요? 그 사람들을? 그분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오기는 와요.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쭉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것 자체도, 교수님은 뭐 체크리스트 아니다 어쩌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체크리스트예요, 보면은. 그렇죠. 체크리스트 예, 갖고, 그렇죠. 예. 그거, 예전에 똑같이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네. 똑같아요. 반복, 그거 보면 뭐예요. 그렇죠. 예.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문제였었는데, 네. 그거 와가지고 그 사람들 뭐 하냐면 그 사람들 한번 오면 뭐 안전 방호시설 엄청나게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안전문화 시작할 때 제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중대재해 경영자 이 처벌을 하는 거 이거 맞다라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안전문화 보면서 들으면서 그것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작게 생각을 해서 세 가지가 그러니까 세 개 주체가 동일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그 관리적인 기법을 주든지 해가지고 하나로 가는 뭐가 있어야지 따로따로 놀면 매번 똑같은 거, 매번 똑같은
뭐 협착, 추락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거든요. 네. 이런 사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독 사고나 네. 저 교수님 말씀대로요. 네. 화학물질 사고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네. 뭐 하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협착 사고 뭐 단독 작업에서 일어나는 사고, 추락 사고, 넘어지는 사고 이거 다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감소가 안 돼. 네. 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네. 시공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도 안 되고 네.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되고 네. 왜 안 될까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네. 행동에 문제가 있다. 네. 일하는 사람 행동에 문제가 있다. 네. 이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자기들이 배워왔던 게 있으니까 네. 자존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쪽에 그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때마침 그때 저 교수님이 그 세이프티 2 네. 저 잘 되는 거 성공한 것 네. 네. 지금 그쪽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몇십 년씩 해온 걸 저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네. 가지고 있던 의식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몇십 년씩 하면서 사고가 안 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물어보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사고가 안 났느냐. 나 좀 알려달라. 해서 그 성공한 뭐 어떻게 됐건 간에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성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파악을 해서 네. 한번 사례를 모아가지고 네. 우리가 생각 못하는 네. 이론적으로 생각 못하는 그렇죠.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질리언스 얘기할 때 세 가지 조건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정하기 전, 상정하는 중, 상정한 후. 이 세 가지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레질리언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그러니까 방금 전 조관식 아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중대재해 법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거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크게 여러 가지 교수님이 그 과제 내주신 거에서 제가 보니까 네. 크게 생각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정부고 산업계고 현장인데 작게 생각하면 우리 회사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그렇죠. 현장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꾸 기준을 자꾸 강화해서 그때뿐이에요. 제가 보니까 강화해서 물론 강화해서 득도 있어요. 강화해서 지금 뭐 일부 현장 일부 쪽에서는 사고가 안 나고 있거든요. 네. 일부에는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세이프티 2 지금 보고 지금 계속 보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계속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웨비나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성 평가 고시 중에서 그 8조 내용 보면 위험성 결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네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위험성 평가가 4가지로 돼 있잖아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현장 내에서의 조건을 갖고 이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감소 조치를 내리든 기록하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위험성 결정 자체를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취지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그냥 운영만 하는 거구나. 그냥 위험성 평가가 도대체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얘네가 이거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구나 이런 생각. 왜냐면 제가 왜 그런 생각했냐면 요새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반대로 가야 되나? 손밖에 안 보이는데요, 교수님. 반대로 가야 되나? 보이세요? IS 45001. 네.
ISO 인터내셔널 45000. 스탠다드. 예.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제가 이거하고 요거 보면서 영국 기준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씨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이게 미국 기준이에요. 안시 미국 스탠다드 기준이거든요. 이게 2012년판 2019년판 그리고 ISO 45001 그리고 플러스 IS 22301도 보고 뭐 이 뭐야? 예. 이거는 저기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오샤스 18001이라고요. ISO 45001 되기 이전에 준국제 규격 이런 거 막 보고 있는데 어디서도 위험성 평가를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는 데는 있지도 않아. 실시하는 데도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어휴 깜짝 놀랐 무너지는 줄 알았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미치는 겁니다. 진짜 이런 것들 보면 완전히. 뭐 어쨌든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서 행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는 중대재해가 진짜 일어났을 때 상상적 경합에 의해서 두 가지 법이 경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각각의 영역 자체가 이제 교집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를 받는 현장은 더 이제 그럴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혼란이 막 가중될 거고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형법 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한 죄형 법정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유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줘야지. 근데 법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그거 규제하는 기관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추 해석할 근거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현장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사에서 하는 매뉴얼도 있어. 시공사에서 하는 매뉴얼도 있어. 그 현장 각자의 노하우도 또 있어. 이러면 이거 완전히 안 되는 거죠. 법은 또 하나 더 만들어줬어. 와, 이거 굉장히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규제 인력은 더 많이 뽑았어. 근데 하는 건 맨날 똑같아. 페트롤만 주구장창 돌려. 문제의 원인 자체 파악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고시에서는 중요 사항을 빼버려. 이러면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관식 우리 하구님은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실제 적용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적이 많겠네요, 주변에? 아, 제가 그렇게 저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과목으로 배우니까요. 네. 이게 적용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나 스스로 이제 하거든요. 또 해서 되는 것도 있고요. 아까는 안 되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죠. 또 그 방법, 여기서 말하는 기법들, 그것들을 써서 효과를 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컨테이전 갖고 좀 리뷰를 할게요. 컨테이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그 영화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뭐 이거 영화 보내드리고 싶어도 이것도 나중에 또 우리 또 사람 일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작권 문제 돼가지고 또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다음 주에 6월 1일 날 제가 또 메시지로 다시 보내드리기는 할 텐데요. 네, 6월 1일 날 하면서 대망의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과제 내드린 거요. 한 줄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분량이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요.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안 내시면 제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반줄이라도 좀 쓰셔가지고 좀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또 11시 또 다 되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크 호터스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의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으니까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6월 1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 라이브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들 늦게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